도나도나 머니 돈나 돈나들의 돈 이야기 돈 이야기하는 돈나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산뜻하게 입고 오신 이 파스텔 컬러 베이비 핑크, 베이비 블루. 그러니까 둘이 약속 안 짰다는 했는데? 듯이 약속 안 했어? 안 했어. 전혀. 나한테 거짓말은 안 할 테고 나만 이렇게 우중충 진짜. 하여튼 자 언니 소개. 선우보험의 선우미숙입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어카운팅 대표 조이스 구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이너스 케어와 KTN을 하고 있는 최은숙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엄청 힘들었어요. 이 영상을 찍는 자체가 저한테는 고통이었었는데 그게 이 우리 세금 보고하면 받게 되는 그 2장짜리 이 앞장 이거 1040 폼을 설명하는데 저 굉장히 무시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왜냐면 매년 받고 매년 그죠? 들여다보니까 뭐 별거 아니다 그랬다가 저 그날 죽는 줄 알았어요. 머리에 쥐나서. 박살이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피곤해.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이 뒷페이지 페이지 2를 설명하는데 약간 부담이 되고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근데 우리 미숙이 언니가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거야. 우리는 진짜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거야. 아무도 템포리를 설명해 주지 않아.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피곤과 걱정을 무릅쓰고 1040 세컨 페이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이스 완전 신나서 하는데요. 자, 세컨 페이지 가기 전에 약간 좀 이렇게 한 번 더 리뷰를 좀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하신 대로 그치? 우리 어저스트 그로스 인컴 거기서부터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어저스트 그로스 인컴에서 우리가 끝난 줄 알았다고 그때 얘기했었잖아. AGI가 나오면 이게. 그리고 이제 왜 미숙이 언니가 그걸 얘기하는지 알 것 같은 게 미숙이 언니가 플랜을 세우거나 아니면 보험을 할 때 항상 사람들한테 AGI를 갖고 오세요 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그러면 AGI가 뭔지를 사람들이 모른다. 그래서 한 번 더 짚어주고 싶어서 지금 얘기한 것 같아요. 원래는 MAGI를 물어보는데 그게 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이 필요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게 Modified Adjusted Income이라는 거를 알죠. 네. 자, 그래서 첫 번째 페이지에 번호 11번에 보니까 거기에 Adjusted Gross Income 해서 줄임말로 AGI가 딱 있습니다. 11번에. 그렇죠. 네. 이거가 웬만한 모든 그 무슨 보험을 비롯한 웬만한 것들에 이거 저기 FAFSA 할 때도 이거 그렇죠. 물어보고 이 넘버가 중요해요. 그래서 Adjusted Gross Income이 뭐예요? 그럼 11 요걸 주시면 돼요. 누가 Adjusted Gross Income이 얼마예요? 그럼 요거를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인컴을 생각할 때 Gross Income이 있고 Gross는 이제 전체다. 전체 인컴 거기서 뭔가 기본적인 거를 뺀 거 기본 공제가 끝난 거. 기본 공제가 우리 아직 안 들어가지 않았어. 그렇지. 12번에 나오잖아. Adjusted Gross Income은 그렇지. 아직 디덕션 안 되고 그 외에 뭐 이제 그 들어가는 것들 있잖아요. 펜션을 받았거나 소셜 시큐리티 인컴을 받았거나 뭐 이런 걸 다 들어간 걸 해서 Adjusted Gross Income은 뭔가 어저스트가 된 거예요. 뭐가 더해주고 막 이런 거. 그 다시 말하면 인컴은 되는데 텍스를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않는 인컴 그렇게 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지금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이 6A에 나오잖아요. 그죠? 네네.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의 어마운트가 얼마 되느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보통 받으면 그거를 텍스를 계산하는데 안 넣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 6A 있잖아. 6A. 그게 토럴 금액인 거예요. 6A가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의 그로스 어마운트잖아요. 그럼 이 사람 요거를 이제 뒤에서 다 계산하는 게 뭐냐면 이 사람 인컴하고 이런 걸 다 봐가지고 taxable amount가 6B에 들어가는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인컴이 엄청 많아요. 내가 은퇴했는데 그러면 85%까지가 taxable income이 되잖아요.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에. 그렇지. 그러면 그게 이제 6B에 들어가는 더해지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생각보다 되게 많은 게 뭐냐면 특별히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 받으시는 분은 85% 얘기하면 내가 받은 거에 85%를 돌려줘야 되냐고 물어봐요.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000불로 하죠. 다 1,000불이면 12,000불이잖아요. 12,000불에 85%면 계산해 보세요. 언니 그냥 만불로 하지 그랬어. 그래, 만불 하자, 그래, 만불. 1년에 만불. 만불이면
85%는 8,500. 8,500불만 텍스를 받는 인컴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렇죠. 텍스를 계산할 때 그거를 다 돌려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85%를 다 돌려주고 나 15% 남는 게 아니고, 그죠? 요거는 한번 그 소셜 세큐리티 베네핏을 우리가 한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자세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꾸 짚고 넘어갈수록 수렁에 빠져 시청자들이. 알겠어. 지나가. 그러니까 어쨌든 자 adjusted gross income은 우리가 중요하다. 중요하고 W2나 이렇게 gross income 외에 여기저기서 짜투리 뭐 인컴들. 잔챙이들 인컴들이 다 있어요. 우리가 뭐 다 더해지는 은행 거죠. 이자도 있고 맞아, 뭐 기타 맞아. 등등이 있어. 그걸 다 더한 게 adjusted gross income이라는 게 저의 해석입니다. 그리고 그거 계산은 회계사님이 해주신다. 네. 아니 We don't have to worry 아니면 about. 소프트웨어가 해주겠지. 소프트웨어 다 이제 넣고 보통 회계사님이 해주시는 해지. 거지요. 회계사 사무실에 있는 다른 직원이 해줘요. 어떤 회계사가 네. 저걸 두드리고 있겠어, 그 비싼 사람들이. 저게 어떻게 되냐, 미케닉은 그거는 그래. 근데 하여튼 우리는 저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 네. 거죠. 그러니까 저걸 딱 받으시면 adjusted gross income이 뭐예요? 그럼 저희 넘버 11을 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들어간 게 deduction, standard deduction 뭐 이런 거 빠지고 다 빠지고 나서 15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 10만 불 받는데 텍스 엄청 내요가 말이 좀 안 되겠죠. 10만 불 받으면 온갖 것이 빠지고 난 거가 지금 15불 taxable income인 거예요. 이제 텍스를 계산하기 위한 인컴으로 이제 그렇죠. 네, 네. taxable income이라는 그 말 자체가 요 금액에다 이 taxable income을 베이시스로 해서 이제 그 우리 레이시 정해져. 그러면 나 이게 이제 알겠네. 10번까지는 더 하는 거야. 10번까지는 쭉 더 하는 거지. 쭉 더한 게 11번인 거야. 그렇지. 그 다음에 11번부터 14번까지, 12번부터 14번까지는 빼는 거야. 빼는 거야. 그래서 15번이 나오는 거야. 그렇지. 아, 똑똑해. 나 이제 그것도 알았어. 기억할 필요 없어요. 언니 자꾸 기억하지 마. 아니 왜냐면 어. 11번이 어저스 크로스 인컴이다라는 것만 기억하고 어. 그리고 15번이 이번이 taxable 인컴이라는 income. 것만 자기가 기억을 하면 나머지 거는 진짜로 다 소프트웨어나 회계사님이 다 계산해 주십니다. 그럼 그런다. 너네 근데 그 영상 왜 찍냐? 저거를 알리기 위해서 11번이 어저스 크로스 인컴이라는 걸 알려드리고 15번이 택서블 인컴이라는 걸 알려드리고 1번이 크로스 인컴이라는 걸 알려드리고 그게 그렇죠. 가장 중요한 네. 세 가지다. 네. 첫 번째 페이지에서. 네. 그러니까 내가 받는 돈 전부가 다 텍스를 내야 하는 금액으로 잡히는 게 아니다. 그게 중요한 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세컨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나요? 따다다다다 네. 세컨 채널 드디어 갑니다. 네. 그러면 여기가 16번. 여기가 아까 우리가 taxable income이 15번이었잖아요. 그죠. 그걸 바탕으로 이제 marginal tax bracket이 적용되는 거예요. 마지널 텍스 브라켓이 뭘까요? marginal tax bracket이 이제 우리가 tax bracket이 7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만 얼마예요? 1,500불인가 뭐 얼마까지는 0%고 텍스를 안 물고, 안 물고 전혀. 그러니까 만 얼마부터 그 다음 티어로 가는 게 뭐 얼마지? 12% 처음에. 10%로 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가 이제 티어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인컴이 많아질수록 그죠? 그 내가 티어가 높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언제 60만 불인가? 뭐 제가 좀 볼까요? 그걸 보면 그거 구글에다가 뭐 2021년 텍스 브라켓 마지노 이렇게 텍스 하면 브라켓 그냥 쫙 나오죠? 쫙 나오더라고. 쫙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 그거대로 아 이게 이렇게 적용되는구나. 우리가 지금 하이스트 그 텍스널 저기 마지널 브래켓이 얼마죠? 37%. 30%.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것도 아까 소셜 시큐리티 그거랑 비슷하게 오해하는 것도요. 나는 인컴이 많기 때문에 텍스 브래켓이 7%. 37%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100만 불을 벌면은 그 중에 37만 불인 줄 아는 거지. 37만 불을 내는 걸로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닌 그것은 거지. 아니지. 아니죠. 오, 많이 내기는 많이 내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현재 2022년도에 결혼해서 파일링을 하시는 분들이 메리드 조인트. 그렇지. 64만 7천 불 이상만 37%가 적용돼. 그러니까 그것이 넘는 금액에만 그게 37%의 텍스를 매기고 그렇죠. 그 밑에는 이제 브라켓에 따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또 얼마 10%, 거기서 거기까지는 12%. 이게 계속 더해지는 거예요. 나중에 영상 하나 띄워주실 거죠. 아, 박 PD 어렵겠다. 아니 그냥 마지널 텍스 브라켓 이렇게 내주시면은 쭈르륵 딱 나와요. 보여요. 네. 그래서 그거를 정해서 이제 텍스 금액이 정해지고
텍스 금액이 정해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스케줄 2 이런 게 적용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근데 16번에 왜 그 8814497이라는 또 다른 폼의 이름이 있는 거야? 여기에 8814라는 폼이 적용되는 사람들은 이제 뭔가를 또 필라웃을 해야 되는 거지. 그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회사가 다 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 우리가 뭘 더 하려고 하면 그냥 진짜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피곤해. 근데 하여튼 저 폼은 알아듣는 사람만 알아듣는 거네. 그러니까 그 이제 폼이 필요하면 필요한 회사가 사람들? 이제 필라웃을 네. 해줘요. 그리고 이제 스케줄 2가 이제 그러면 다 저 17번부터 쭉 가는 거 있잖아. 17번부터 24번까지 볼까요, 우리가? 24번이 토럴 텍스야. 그죠? 그러니까 텍스가 금액. 지금 텍스블 인컴에서 정해진 텍스가 16번에 들어가고 그 외에 뭐 더하고 빼는 것들이 저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저기 그 19번에 근데 non-refundable child tax credit or credit for other dependents from schedule 8812 나오잖아요. 저거는 그게 좀 중요하다. 중요할 것 같은데 그거를 좀 설명. 2021년도에는 non-refundable이라는 게 적용이 안 돼. 다 리펀드를 해줬어요. 그랬잖아. 2021년 6개월 치 미리 주고 차일드 텍스 크레딧 생각나. 3,600불, 뭐 3,000불 다 줬잖아. 그래서 저거는 걱정 안 하셔도 돼. 2000. 근데 차일드 텍스 크레딧이 없어지는 거는 포인트가 어디가 오냐면 그 가정에 결혼한 사람들의 가정에 40만 불 이상 인컴이 되면. 그래서 그건 보통 적용이 안 되니까 걱정하실 거 없고 그거 밑에 어디냐면 차일드 텍스 크레딧이 적용이 돼요. 차일드 텍스 크레딧이 밑에 보시면 이제 나와. Earned Income Tax Credit 있죠. 지금 27번에 27번? 거기에 그런 것처럼 들어가요. 이제 그 Child Tax Credit이 이제 적용이 돼요. 그래서 저 위에 있는 거는 그 전 해에 적용됐던 것들. 그럼 19번은 2021년까지 적용된 거고 2021년에 아예 전혀 적용이 안 됐고 2022년에 22년에도 적용이 안 된다고 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컨펌을 하긴 해야 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그 더하고 빼는 거 가지고 애들 그러면 우리가 토럴 텍스가 여기에 더해주고 빼는 이 많은 것들이 다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오바마케어 토해내세요. 그런 것들. 아니면 더 받을 수 있어요. 받으세요. 그런 것들이 다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 건 어떻게 알아? 그럼 계산을 하면 돼요. 아니 내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내가 오바마케어 있죠. 뭐 토해낸다. 나한테 뭐가 오나? 오죠. 1095A라는 폼이 1095가 1095가 와서 거기에 얼마의 그 텍스 크레딧이 주어지는데 이 사람이 프리미엄으로 얼마를 썼다. 그래서 남는다 아니면 더 내야 된다. 와우. 이게 나와요. 그럼 뭔가 번호가 써 있는 서류가 연말 연초에 집에 오면 그걸 무조건 한 봉투에 다 넣어놔야 그렇죠. 되겠네. 당연히. 근데 이제 그 보통 그 뭐지요? 그 보험 에이전트들이 1095A 폼까지도 막 프린트해서 주시고 그러는데 그냥 오면 좀 잘 보관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네 자리나 뭐 이런 번호가 써 있는 어떤 서류. 그건 그냥 다 그게 보관하시면 텍스 되죠. 코드라고 그렇죠. 우리가 말했잖아요. 그렇죠. 그 번호가 써 있으니까 그런 서류는 쓸모 없다고 생각되더라도 모아놓으시면 회계사가 버리게. 내가 안 버리고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네. 그러면 이제 그게 다 더해져요. 그러면 우리가 24번에 이제 토럴 텍스가 책정이 된 거잖아요. 이야. 그러면 왼쪽 우리 25번부터는 뭐냐면 내가 낸 텍스. 그치. 그동안 냈던 거 위도홀드 했던 거. 그래서 Forms W2 있잖아. 지금 25번 A. 여기가 여러분들이 매달 페이책 받을 때마다 빠진 금액인 거예요. 그게 여기 더해지는 거지. 직장 생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작년에 나 텍스 더 냈어야 돼 뭐 이러면 이걸 올리면 된다는 뜻이 요거예요. 페이먼을 좀 미리 하세요. 미리 엑스트라 위드홀딩을 해라.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24번이 토를 내야 되는 텍스가 계산이 되고 거기 토를 텍스를 내야 되는데 2022년 동안 당신이 무슨 텍스를 위드홀드 했어요. 그걸 이제 다 빼는 거죠. 미리 내놨어요. 미리 내놨어요. 그리고 거기 W2가 빠지고 1099에서 미리 빼진 거 있어요. 그거. 그 외에 무슨 다른 폼들이 있어요. 그거. 그러면 2026번을 봐요. 26번을 보시면 2021 estimated tax payments and amount applied from your 2020 tax return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많은 경우에 2020년에 리펀드 받을 사람이잖아요. 2020년 텍스 보고 할 때
그러니까 내가 텍스를 내야 된다고 아시는 분은 그 리펀드를 안 받고 그냥 적용해줘. 다음 해로 적용해줘. 나 이거 무슨 말인지 알아. 그렇지. 그리고 자기는 이것도 하잖아. 에스티메이트 텍스 페이먼트 하잖아. 하지. 그러니까 그게 해야죠. 다 여기 들어가는 거야. 26번에. 그 에스티메이트 텍스 페이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간 적이 있는데 W2를 통해서 위드홀딩 하는 것도 사실은 에스티메이트 텍스야. 사실은 내가 1년 동안 이만큼을 벌 것이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조금 풀어서 설명을 하면 내가 A라는 회사에 다니는 동안 한 달에 3,000불씩을 받아. 그러면 그 텍스 계산을 할 때 1년에 36,000불을 벌 것이다 라고 해서 그렇지. 텍스 계산을 해서 빼놓는 거가 위드홀딩이 되는 거야. 그렇지. 그래도 내가 회사를 옮겼어. 그랬더니 거기서는 5,000불씩을 받게 됐어. 그러면은 6월 달부터 5,000불씩 받으면 그 회사에서는 5,000불씩 1년 동안 6만 불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6개월을 앞으로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대부분이 1년을 받게 되는 토를 금액에서 계산을 하잖아. 그렇게 텍스를 빼는 거지. 근데 실제로는 6개월간은 3,000불씩 받았고 나머지 6개월간은 5,000불씩 받았으니까 전체 낸 텍스에서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내가 예를 들은 경우는 돌려받게 될 되겠지? 확률이 높아지는 거지. 그게 위드홀딩 텍스니까 결국 에스티메이트에서 텍스를 내는 거지. 이게 어디에서 굉장히 심각해지는지 내가 아는 거는 주급을 받는 분들. 주급을 받는데 오버타임을 되게 많이 한 거야. 한 주에. 예를 들어서 오버타임을 20시간을 했어. 그러면 60시간을 일을 한 건데 그렇지. 1시간에 우리가 쉽게 예를 들기 위해서 1시간에 10불을 버는 사람이야. 그럼 40시간을 일하면 일주에 400불을 벌어. 그러니까 평소에는 400불을 버니까 세금을 떼고 내가 만약에 350불을 받았다고 쳐. 그러면은 60시간을 일하면 나머지 20시간 오버타임은 1.5배가 되니까 또 400불이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800불을 벌게 된 거야. 그러면 이분이 얼마나 신나겠어. 나 800불이야. 그러면 엄청 돈을 많이 받겠는걸 했는데 받고 보니까 600불이 나왔네. 350불에서 250불만 더 늘어난 거야. 그럼 따지러 오는 거지. 어떻게 된 거냐. 50불만 빼고 550불을 줘야지. 매번 빠지는 이거 550, 금액이니까. 800불에서 50불, 750불. 왜냐면 이분은 자기 세금이 50불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800불을 받으면 50불이 빠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750불을 줘야지 너네 왜 내 돈을 떼어먹냐. 그래, 그럴 수 있죠. 아니 언니 이건 나는 실제로 내가 많이 당한 일이야. 내가 비즈니스를 하면서 주급을 줄 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설명하는 거야. 회사에서 떼어 먹었냐? 뭐 이렇게 되는 거지. 말도 못해. 네. 고소한다고. 너 수한다고. 너 내가 변호사 당장 산다고 막 난리가 나. 그런데 이게 여러분 처음에 400불을 벌 때는 1년 내내 그러니까 1년을 52주로 그렇지. 계산하면 52주 동안 400불씩 벌 거다 라고 계산을 해서 50불만 떼고 그것도 퍼센티지 아니에요? 퍼센티지를 해서 50불이 된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결국 거지.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이제 쉽게 설명을 하느라고. 그러면 한 주를 내가 800불을 벌면 이 계산하는 라직은 52주를 800불을 벌 것이다. 그래서 텍스 브라켓 자체가 변경이 되니까 엄청 많이 텍스를 떼게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이 사람은 나한테 와서 너 내 돈 내놔라 막 그러면 나는 아니 내가 가진 게 아니라 정부에서 가져간 거라고 이런 설명을 하게 되는데 요게 그래서 W2를 받으시는 분들도 실제로 내가 내는 세금은 estimate tax예요. 그래서 연말에 12월 31일까지 번 돈을 전부 합쳐야 그게 진짜 내가 얼마를 번 거고 W2로 그동안 떼었던 게 남는 건지 더해지는 건지가 계산이 그렇지. 나와요. 그리고 그렇지. 이게 윗도홀도 아니에요. 일단 먼저 내놓는 거지 지금 낸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리고 그거는 절대로 인플로이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통장에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정부에서 다 가져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W2로 월급을 받는데 내가 왜 텍스를 더 내야 되냐. 왜 회사에서 잘못 떼어서 내가 4월 15일이 됐을 때 돈을 더 내는 문제를 만들었냐. 이거로 나한테 쫓아오는 분도 또 있어요.
근데 이런 변화를 이해하시면 되게 쉽고 누구나 돌려받고 싶어 해요. 근데 어차피 내 돈 내고 내가 먹는 거거든요, 여러분. 돌려받는다는 의미가. 그래서 그럴 때는 방법이 두 가지 있어요. 엑스트라 위드홀딩을 하시던가 아니면 디펜던트의 숫자를 줄이세요. 아까 말한 것처럼 에스티메이트 텍스예요. 이 텍스는. 그래서 실제로 4월 15일이 돼서 신고를 할 때가 진짜예요. 그러니까 내가 디펜던트가 애가 5명이야. 그러면 그 5명을 굳이 처음부터 5명이라고 안 하고 나 2명이야. 그러면 세금이 많이 뛰어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차일드 텍스 크레딧을 조금 받으니까. 많이 위드홀딩을 많이 위드홀딩을 할 거 아니야. 근데 짜란! 아니다. 나 5명이었다. 라고 진짜 텍스 신고할 때 하면 그 크레딧을 도로 다 정부에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받게 되죠. 간혹 가다가 디펜던트를 9명을 신고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진짜로 9명이 있어서요? 아니요. 일부러 똑같은 거. 위드홀딩을 하기 싫어서. 진짜? 나는 본인이 알고 있는 거야. 나는 여러 가지 이유로 텍스를 그렇게 많이 낼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돌려받는 것보다 나는 오늘 당장 50불이 나한테 더 중요하다. 그래서 하시는 분들 있고 아예 엑스트라 위드홀딩을 받을 때마다 20불 정도 주급으로 받는 사람은 20불 정도만 하면 나중에 몇백 불이라도 돌려받는다. 그러면 내가 셀폰 바꾸겠다. 그러는 분도 있으세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주급을 받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예민하게 작용할 수가 있어요. 주급이 계속 변하니까. 아우얼리로 일하실 때.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모르겠다 그러시면 이 부분 다시 돌려보세요. 방법 없어요. 돌려보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돼요. 지금 얘기하는 그 디펜던트 넘버를 쓰거나 이런 거는 다 회사에 들어갔을 때 주는 W4라는 폼에 작성을 하시는 그렇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작성했는데 작년에 나 텍스를 너무 조금 뗐네 혹은 너무 많이 뗐네 그러면 그 회사의 HR에 가서 나 그거 다시 작성할래 하시면 돼요. 그거 바꾸면 돼요. 그러면 그게 충분히 가능하고 근데 사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이렇게 이제 지금 그런 이렇게 종업원들이 와서 막 물어보고 그런 거는 회사 규모가 어느 정도 크니까 이제 종업원들이 많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아주 작은 회사들에서는 주인이 실제적으로 떼먹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떼먹었냐?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게 나쁜 케이스잖아. 근데 있어. 그러니까 작은 회사는 좀 보시긴 하셔야 돼.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주인이 월급을 주면서 1,000불인데 나 그 200불을 떼었어. 파이카 텍스로 위드홀딩을 했고 또 페럴 인컴 텍스로 한 뭐 100불을 위드홀딩 했고 뭐 이렇게 다 띄었어. 그래서 그 사람은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인플로이는 800불씩을 받은 거예요, 매달. 그리고 텍스를 하려고 보니까 W2에는 그게 없게 나오는 거예요. 위드홀딩 한 금액이 없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케이스가 사실 있었는데 그러면 텍스 보고 하는데 나 이거 아닌데 나 돈 더 뗀 거 같은데 하는데 이제 그 회사가 문을 닫았거나 없어졌거나 뭐 이런 경우도 발생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W2를 나중에 1년 끝나고 받잖아. 그럼 받으면 좀 비교를 할 만하고 내 회사한테도 분명히 그 이제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좀 필요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템포를 읽는 게 되게 중요하기도 한 거고. 나는 개인적으로 그런 아주 나쁜 케이스를 2개를 봤어. 2개를 봐서 하나는 이제 조지아 북쪽에 있는 작은 시골 동네 스태핑 회사에서 스태핑 직원들의 위드홀딩한 텍스를 한 번도 낸 적이 없어서 구속당했어. 그럼 당연히 구속당하고 회사는 뭐 망했지. 두 번째는 그런 사람이 있어. 여기 현대기아 쪽에서 그 하청하시던 작은 회사에서 그렇게 했어. 근데 이제 거기는 말하자면 월급 받는 사장님이었고 그다음에 진짜 오너는 따로 있었는데 오너한테로 들어가더라고. 그 수가 월급 받는 사장님은 도망갔어. 그 돈은 그럼 월급 받는 사장님이 다 챙긴 거예요? 착복했어. 횡령했어. 횡령. 그 월급 받는 사장이 나 사장이. 근데 그 사람한테 이제 안 가고 회사 그 오너한테 가더라고. 그래서 그 오너도 왜 이제 대부분 일을 맡겨놓으시고 계시는데 이런 세금 관계에 대해서 좀 잘 알고 계실 필요가 있다. 그 26번에 이제 에스티메이트 텍스에서 지난번에 조이스가 잠깐 설명 1099을 받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도 에스티메이트 텍스를
낼 필요가 있다. 네네. 근데 왜 그런다는 걸 한 번만 더 얘기해 주시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an amount applied from 2020부터 지금 이게 2021이라잖아요. 네. 그러니까 작년 리턴 거로 해서 뭘 어플라이 하는 거 그 관계가 조금 클리어하지 않아요. 않게 생각이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26번은 뭐냐면 이게 지금 2021년 텍스 폼이라 그래요. 근데 2022년 거는 이제 나올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022년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2022년 동안에 2022년 텍스 이어를 위해서 더 그 W2로 뺀 거 이런 거 말고 텍스를 더 낸 게 있어요. 미리 낸 텍스가 2021년 거 아니고 2022년 거 그렇지. 얘기하는 거예요? 네. 요 폼은 2021년 폼이라서 아직 그런데 2022년 폼이 안 나왔어요. 나왔으니까 그냥 2021년으로 하자고요. 헷갈린데 언니 저 숫자 보면 헷갈린데. 오케이. 그러면 이거 지금. 지금이 this year가 2021년으로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이번 해에 미리 텍스를 낸 게 있어요. 어허. 그게 estimated tax payment을 낸 게 있어요. 그럼 여기다 적는 거예요. 그리고 2020년 작년 텍스 보고할 때 리펀드가 발생했는데 그거를 안 리펀드를 받겠다고 안 받고 그냥 2021년 텍스로 넣어줘요. 그거 한 거. 그걸 오케이. 같이 더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회계사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돼요. 나 냈어. 뭐가 저희는 필요하면 언제 얼마를 냈어요가 필요해. 그러니까 보통 estimated tax는 보통 한꺼번에 안 내시니까. 그러니까. 자, 이제 내가 작년에 텍스를 낼 때, 때도 작년에도 역시 에스티메이트해서 텍스를 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분기별로 4번에 걸쳐서 텍스를 냈어. 그럼 재작년에 내가 텍스가 10만 불이 나왔는데 작년에 내가 장사가 좀 잘 될 것 같아 더. 그래서 매번 4만 불씩이나 뛴 거야. 그러면 16만 불을 내는 그렇지. 거야. 그런데 장사가 잘 안 됐어. 그래갖고 흘려봤지. 또 세금이 10만 불만 나온 거야. 자기는 잘 될 거라고 생각해서 16만 불을 내놨는데. 그러면은 올해 초에 16만 불 중에서 10만 불은 세금이 되고 6만 불 남은 걸 어떻게 할 거냐. 그럴 때에 그럼 그 6만 불을 올해 세금 내는 거를 미리 내놓는 에스티메이트 텍스로 정산을 하겠다. 그럴 수도 있고. 그러면 나는 올해는 그래 내가 작년 재작년 보니까 10만 불 세금 냈으니까 올해도 10만 불만 그런 적립을 해놓겠다 그러면 6만 불은 이미 적립이 돼 있고 4만 불만 한 분기마다 1만 불씩 그렇지. 내놓으면 10만 불이 돼서 이제 올해 세금을 내년에 정산할 때 정산이 쉬워지는 그렇지, 거지. 그때는 그렇지. 이제 빼고 더하고 다 해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게 이제 조이스가 맨날 우리한테 책 카피랑 다 보내라고 그 보낸 거 날짜랑 입금 그 나간 날짜랑 그럼 이제 우리는 보통은 저거는 그 체크를 써서 직접 보내게 되니까 뱅크 스테이트먼을 보면 사실은 다 나오죠. 거기에 이제 뭐 IRS에 얼마 보냈다, 스테이트에 얼마 보냈다 이게 나와요. 그런데 조이스가 우리한테 꼭 물어보는 게 이거지. 그 리펀드 받은 거는 어떻게 하셨냐? 왜냐면 그거는 흔적이 나한테 뱅크에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제 회계사들은 다달이 나한테 그 뱅크 스테이트먼을 다 가져가니까 그걸 보고 알지 뭐 이거 IRS에 냈군요. 알지. 근데 내가 올해에 리펀드 받은 돈은 그게 정확히 얼마였고 얼마를 넣으셨는지 그거를 확인하는 걸 물어봐요. 회계사들이 얼마나 웃기냐면 내가 내는 돈은 칼같이 알아. 그지? 근데 리펀드 받는 거는 정확하게 몰라. 모르는 거야. 체크로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걸 꼭 확인합니다. 혹시 리펀드를 받은 돈을 뭐 쓰셨느냐, 아니면은 세금에 넣으셨느냐. 근데 내가 지금 생각을 한 건데 이제 왜 그 1099을 받는 사람들이 그 미리 에스티메이트 텍스를 내는 게 중요한가를 생각을 했는데 이제 맞나 한번 봐봐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 에스코퍼레이션을 가졌다. 그러면 우리가 W2를 주인도 받잖아요. 주인도 인플로이를 계산해서. 그러면 거기에 똑같은 다 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W2를 받으니까 거기서 윗홀딩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나는 벌써 거기서 윗홀딩을 하고 있으니까 그 W2로 받지 않는 다른 인컴들은 생각을 안 하시는 거죠. 디비던이나 이제 디비던을 프로핏은 처리하는 그렇지. 그건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게
막 10만 불 낼 건데 여기서는 그냥 한 3만 불만 내놓고 나머지 7만 불을 그냥 잊어버리는 거야. 나 그렇지. 그런 분들 많이 알아. 근데 많아. 나중에 이제 계산할 때 보면 7만 불 더 내야 되는 어디서 맞아. 내 언제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왜냐면 7만 불을 현금으로 그럼. 갖고 있는 분이 많지 않고 세금은 방법이 없어요. 현금으로 내는 거 외에는 과부 달러빚을 내서라도 그렇게 맞아요. 과부 달러빚을 낸다고. 그래서라도 내지 않으면 정부는 가차 없어요. 그냥 계속 이자, 그러니까. 뭐 페널티 난리치고 맨날 날라와요. 나는 되게 신기한 게요. 이제 우리는 여기 미국에서 이런 텍스 보고하는 거나 또 뭐 IRS에서 내려받거나 그러면은 엄청나게 겁나잖아요. 당연하죠, 언니. 근데 가끔 가다가 한국 이렇게 뭐 무슨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면은 뉴스를 보거나 그러면 텍스를 안 낸다고 세무서에서 나가가지고 막 사정을 하더라고요. 제발 좀 내주세요. 이렇게. 진짜로? 진짜. 와우. 알죠? 나 그런 TV 프로그램 와, 봤어. 그래가지고 How does that work? 그러니까 이해 못할 거야. 물론 우리는 제일 무서운 게 IRS잖아. 진짜 IRS에서 뭐 근데 이런 거 진짜 많아요. 그래서 요새는 돈을 그렇게 내는 거를 메일로 안 보내시고 온라인으로 페이도 되게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는 IRS에서 편지 오면 스팸인가 혹은 스캠인가 하고 그냥 버리셔. 레러는 아니지. 그거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퀘스천이 있으면 그냥 갖다 주셔야지. 다 버리고 나서 와서 뭐 받았는데요. 이러면 우리 알 수가 없어. 근데 스캠도 있잖아요. 스캠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알려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IRS에서 전화 왔다 그러고 뭐 텍스를 안 냈는데 전화는 안 가죠. 전화라든지 그렇게 친절하지 않아. 온라인이라든지 이런 거는 정말 뭐 텍스트로 온다든지 이런 거 스캠이니까 리플라이 하시면 안 되고 그런 건 절대 안 절대 되고 편지가 오죠. 편지가 오죠. 편지가 와. 그런데 편지로 오는 것도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게 거기에서 어디라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써 있어. 근데 정말 깨알 같은 글자를 우리는 government가 아닙니다가 그렇게 써 있어. 맞아. 왜냐면 진짜 무슨 닷컴 뭐 무슨 조지아 스테이트 government.com에 들어가세요. 막 이렇게 정말 그럴싸하게 써 있는데 아주 맨 밑에는 우리는 정부 조직이 아닙니다. 이렇게 써 있는데 맞아. 우리 요건 조금 이제 여담이긴 한데 뭐에 잘 속냐면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웨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얼마가 최소 돈을 내야 되는 거다. 최소 금액을 우리가 그 임금으로 줘야 되는 거다. 최저 임금이 얼마다. 포스터.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생각이 안 나. 이제 우리 시청자들 다 알았어. 우리 수준은. 그리고 또 뭐 워커스컴 우리 이제 상해 그것도 다 포스터를 붙여놔야 돼. 회사에다가. 그래서 직원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다가 이 포스터를 붙여놔라라고 법이 돼 있잖아. 그러면은 그 포스터가 장당 얼마고 이거를 너네가 꼭 붙여야 된다 그러면서 약간 경고장처럼 정말 그 거버먼트 사이트처럼 독수리 딱 붙어 있고 막 이렇게 와. 그리고 장당 보면은 막 100불 이래 그거. 개뻥이야 그거. 개뻥 맞아. 그래갖고 내가 야 이게 포스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정부 미친 거 아니야?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다가 꼼꼼히 봤더니 정말 그게 이렇게 돼 있어. 뭐 페더럴 무슨 스테이트 뭐 어디로 이걸 보내라고 제목도 그렇게 돼 있어. 체크를 보내라고. 체크를 보내라고 돼 있어. 옛날엔 다 체크를 받았으니까. 맨 밑에 거기서 거버먼이 아니다라고 써 있는 걸 발견한 거야. 그래서 구글링을 해봤더니 그냥 구글에서 프린트해갖고 붙이면 된다는 거야.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는 거야. 완전. 근데 그러고 내가 다른 회사를 갔는데 거기서 산 게 벽에 쫙 붙어 있는 거야. 거기서 산 게? 거기서 산 게, 거기서 언니 또 뭐 레미네이트 해주면 뭐 얼마를 더 그걸 더 받고 뭐 이렇게 이런 거 된다. 팬시하게 해준다고. 그 팬시하게 이만한 거 레미네이트 된 거를 한 벽에다 쫙 붙여놨어. 한국에서 금방 오신 기업. 하기사 나도 비슷한 거 하나 속은 적 있어. 그건 아닌데 집을 이사를 하고 이제 디드가 오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이메일인가 뭐가 왔어. 저기 편지인가. 근데 마치 이거를 내가 해야 되는 것처럼 써 있는 거야. 다 그렇게 써 있지. 다 그렇게 써 있지. 그리고 너무나 정보기관이랑 비슷하게 해가지고 떡하니 오더를 했다. 근데 나중에 온 거 보니까 내 디드는 이미 왔어. 이미 왔고 이거는 무슨 조니의 히스토리 같은 거 내가 필요 없는 거. 그거를 오더하는 건데 뭐 한 100불 줬나 봐.
속단이. 그러니까 stupid 막 이러면서. 우리가 지금 세금 얘기를 할 때 이 세금에 대해서 메일을 받으신 거를 쓰레기라고 생각해도 CPA한테 갖다 주시고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게 스캠이라고 생각돼도 CPA한테 갖다 주시고 판단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판단을. 정말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밑에 이거 거버먼 아니야라고 발견하셨으면 버려도 돼요. 근데 굳이 그렇게 잊지 마시고 다 모아뒀다가 근데 세금 이제 뭐 신고할 때. 1년에 한 번 회계사 만나면 그거 갖다 주기 힘드니까 그 이제 주변에 똑똑한 딸 아들한테 물어보시면 잘 알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네. 저는 우리 조이스한테 매달 페이해요. 그러니까 매달 페이하는 사람은 갖고 와도 된다. 근데 편해요. 1년에 한 번 세금 신고할 때 찾아오면서 이 모든 걸 갖다 덤프하는 거는 옳지 않다. 그런 분들은 똑똑한 자녀분들이 알아서 해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 내가 어려운 매너를- 얘기했어. 아니야. 그 편지를 꼼꼼하게 자세히만 읽어봐도 그건 답은 나오는 건데 그냥 읽기조차도 시작하다가 마는 거지. 시작하다 말게 돼. 그렇게 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분 지금 세금 얘기하면서 몇 가지 얘기가 맞습니다. 흘러간 거는 아까 그 폼을 다 모아라 이럴 때 혹시라도 사기 당하실까봐 그렇죠. 지금 몇 가지 얘기했어요. 우리가 하는 포인트가 많은 게 다 그거로 다 가는 것 같아. 사기 사기당하지 않는 방법. 네. 대부분은 그래 진짜. 네,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는 자산을 모으고 그런 게 되게 중요한데 이제 그러다가는 자산을 킵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렇지. 아는 게 힘이에요. 아, 아는 것이 힘이다. 모르는 게 약인데? 못 산다 내가. 근데 아는 게 힘인데 그 힘을 act 해야 돼. act. You gotta use it, otherwise it doesn't do anything for you. 아, 그러니까